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트럼프 부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냐면 사실 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 오늘 주말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든이 뭐 예수님이나 누구야 누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 교체 스스로 하차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죠? 계속 고집하는 거 보면 참 그거한데 여튼 지금 트럼프 당선하는 상황에서 뭐 이제 재정 적자 확대라든지 관세 부과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미 벌써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가 2017년에서 2021년 트럼프 집권기 2017년에서 2021년을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것 또한 맞아. 그런데 이제 뭐에 그 이 부분이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막 확 좋은 거라기보다 바이든이 안 좋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이든보다는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약 50%가 되고 공화당은 이제 반대당이니까 다른 후보로 바꾸지 말라는 역선택인 거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공화당은 트럼프 그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완전히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44%가 나오고 다른 후보 교체는 38%인데 민주당이 다른 후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민주당 내에 이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려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이 트럼프 캠프에서 제시하는 그 전 수입품의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의 60%를 부과한다. 그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가장 중점이어서 이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 트럼프 캠프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관세율이 상승이 되면 뭐 우리 시장에서 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 부분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막 그 초입기에 있는 우리 시장에 뭐 미국 수출 부분을 하고 있는 전력기기나 뭐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뭐 여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10%를 부과하는 흐름 부분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부분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에 음식료와 화장품 그리고 전력기기가 지난주 한 2주 특히 2주지 6월 27일 그때부터 좀 세게 조정받는 이유가 이 이유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운임료 그죠? 유가 인상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그다음 뭐에 그 파나마우나 뭐 스웨즈우나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 우회로를 통한 유럽 공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에 마진이 다소 감소될 수 있다는 부담 속에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그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관세 부과 이런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사실 이런 우리 수출주들의 미국향 쪽 라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1,000원에 팔던 걸 1,100원에 팔게 되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죠? 반면에 뭐 삼성전자나 자동차 이런 쪽은 뭐 이 현지에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사실상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기업들은 뭡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고 수출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가는 경우가 큰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까지가 조정의 폭을 좀 깊게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 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대미 수출 비중이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이렇게 현지화돼서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은 큰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치고는 뭐 조정의 폭이 깊게 자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다는 입장인데 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여지니까 여튼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행여나 바이든이 또 뭐 연설에서 자기를 뭐 주말 연설에서도 뭐 이랬잖아. 이거 자기를 본인을 뭐 흑인 여성이라고 뭐 이게 말실수를 하고 뭐 이런 내용. 그럼 앞으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죠?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제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죠? 그 이전에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4.1%, 4.1%, 그죠? 그 이전에 여기 4.1%요 어디 갔어? 최근 1개월로 가야지. 요 4.1%대 근처까지 왔을 때도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4%를 무너뜨리고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연설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왔어도 4.5%를 넘어서기 힘들다. 왜? 이건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토론 하나로 뭐 당선되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선 가능성만 높아진 거죠. 이번엔 다시 또 경제 지표가 내려오니까 10년물 금리가 4.27%. 저는 지금의 흐름 부분은 4.25%. 이 내외에서 올랐다 1% 아래 1% 이렇게 오르는 흐름 부분이 정상이라고 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바이든이 한 번 더 몇 번 더 이야기하면서 말실수를 하고 제대로 된 뭐 또 이 나토 저 아까 이야기한 뭡니까 그 나토 회담 거기에서 또 저는 분명히 말실수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두 번 더 되면 이제는 바이든 악재라고 보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치명적인 바이든의 뭔 실수가 나오면 이제는 바이든 교체가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 그죠? 그거는 오히려 바이든을 제외하고 해리슨이 되면 해리슨 부통령은 트럼프하고 비슷하지. 트럼프보다 2% 정도 지냐 그 정도로 나오는데 그건 뭐 후보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바이든이 후퇴를 하고 미셸 오바마가 되면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미셸 오바마는 원치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여튼 바이든이 아니라면 그죠?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와 공화당에서 바이든을 더 공격하기보다 해리슨 부통령을 공격하는 광고, 대선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이 대선 토론 이후 그래서 트럼프가 제2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으로 움직였었던 이런 그 시장 흐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이번 주부터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예요, 결국?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트럼프가 됐을 때의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 국내 현지 수출하는 산업 섹터. 그게 이제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반전을 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실적하고 맞아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그죠? 7월 말 8월 초 이게 이제 핵심 섹터 부분들의 실적 흐름들이 전개가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뭡니까?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는 수출 실적 요걸 셔틀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확 띄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K엔터 그죠? JYP나 뭐 하이브 SM 뭐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엔터 이런 쪽이 왜 실적이 안 좋냐? 수출이 쫙 보세요. 그죠? 수출 실적을 2022년 중순 고점 딱 찍고 그러면서는 하향 추세죠. 그죠? 이 하향 추세를 계속 가고 있잖아. 2023년, 2024년. 그지?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2022년 중반에 고점 찍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 얘가 정상이라면, 그제? 이 2023년 초반에 요 2022년 요때, 그죠? 요 부분이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출 흐름 때문에 가고 있는 거라고. 자, KBT 수출액은 그죠? 이 경기 침체의 흐름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 팬데믹 영향 이런 부분이어도 실질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
그죠? 그러다가 2023년에 뭐 중국 경기가 원체 안 좋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2024년 중반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성격이 틀리다고. 그죠? 요 2014년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요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로 중국 흐름 부분의 강도가 컸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은, 올라오는 부분은 지난번 그 도표로 봤지만 중국이 아닌, 그죠? 서방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중심으로 돌아온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을 저는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K푸드도 마찬가지야.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21억 6,700만 달러. 그건 뭐 라면, 농심,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이 가장 큰 영향을 했지. 근데 요런 부분이 뭐에 얘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뭐 음식료가 꺾이지는 않았잖아, 아직. 그러니까 음식료도 지금은 뭐야,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 원체 독보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지난번 제가 화장품 표를 보았듯이 중국에서의 수출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 거 거기서 확인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도 불닭볶음면은 잘 팔려요.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중국을 보지 말자, 조금 중국 쪽을 보지 말고 중국 쪽 매출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의존하는 쪽은 부담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은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에도 올렸지만 지난번 그 시진핑이 3기 시진핑 그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반공법. 그죠? 반공법, 뭐, 조금 이름이, 뭐, 그렇게 반공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튼 그걸 하면서 해외 투자한 부분들이 나름 자기네 국가에, 뭐,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냐고. 그죠? 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근래에도 며칠 전인가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올려놨었었는데, 뭡니까, 대만, 응? 그거네.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이 내용이야. 외국 기업, 대만 독립분자 사형, 지침에 대만 직원 철수 검토한다. 이런 게 다 중국의 뭡니까? 방공법 이거와 연관된 거라고. 여기는 이제 대만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죠? 중국을 욕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욕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뭐 중국에 해를 끼치는 뭐 그런다라고 하면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는 법률이란 말이야. 이러면 누가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좀 잘 나간다고 하면 뭐해? 규제를 해야 되니. 그럼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죠? 그리고 중국 라인 부분들이 지금 알리, 테무 뭐 이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궁극적으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다니까. 그죠? 그 저가 그 알리, 테무 공습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뭡니까 뭐 화장품 만드는 영세업자라든지 할 거 없이 다 박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중국의 가성비 가격이 싼 거 이런 거 구매하다가 그죠? 우리나라 그 기초되는 이 풀뿌리 산업들이 붕괴가 돼야 그죠?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죠? 중국을 그런 가성비를 앞세워서 밀어내기, 공급 과잉의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산업 수출에 있어서의 산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죠? 조금 삽첩보로 빠졌는데 K 패션 부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누구예요? 기쁜 조약들님이 말씀하셨던 물어보셨던 그 의류냐 이런 쪽 패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수출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죠? 2015년, 16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 K패션이. 그러니까 해외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인지도를 가진 기업도 드물고 럭셔리 브랜드나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로 양분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미미하고 ODM이나 OEM 쪽 그지? 그렇게 하청받아서 하는 정도 그 정도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실적은 지금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어. 의리 쪽, 패션 이런 쪽도. 그런데 성장이 없는 섹터, 성장이 없는 종목은 그죠?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질 않는 게 기본이야. 지금의 실적, 지금의 매출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주가가 올라가지. 암만 저평가여도 향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다만 이제 이 K패션, 이 의류 이쪽에서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공장이나 또 거기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 수출하고는 또 여기 수출에는 안 잡히니까 이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K패션이나 이런 쪽은 크게 볼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라인 부분. 사실 여기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제가 그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예 안 넣었어요. 임플란트. 그죠? 임플란트 쪽도 뭡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양호해. 그죠?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았다가 그 다음 덴티움이나 바텍이나 이런 쪽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 쪽 부분에 대한 이전에는 오스테 임플란트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 뭡니까? 중국 그 인구들의 고령화, 그죠? 그 고령화 속에서 임플란트 한두 개씩만 박아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 오스테 임플란트처럼 여타 기업들이 성장을 못 해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 쪽도 그렇고 거기 또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쪽도 별로 그게 안 좋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쪽은 수출이 지금 2016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조금 정체됐지. 2023년 말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 여기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간다면 얘는 꺾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제약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수출 규제가 적고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추가 판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쉬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용 의료기기 하면 사실 뭡니까? 미국이나 또 브라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잘 뚫고 가야지. 중국은 규제가 엄청 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데 여기 하나 안 올려놨네. 그쪽에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주요 업체별 해외 매출 비중 이렇게 보면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원택 이렇게 있는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파란색이 2023년 보게 되면 비올의 이 해외 매출 비중이 8, 90%죠, 그죠? 해외에서 거의 다 매출 비중이 낮고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도 60% 이상, 그지? 그런데 그 중에 볼만한 종목은